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성군청 30대 공무원 A씨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뒤 사흘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인과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기저질환이 없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양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예비비를 투입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 1,700여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 총 20억 원을 들여 4년간 대규모 조사에 나섭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이 11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주민 건강 피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규모 조사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우석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0일 충남도는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주민 건강에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에 달하는 30기가 위치해 송전탑과 송전선로 작동에 따른 건강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고압 송전선로에 발생하는 극저주파 대역의 자기장 노출이 소아의 백혈병과 뇌종양, 유방암과 같은 질병 발생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충남도는 2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고압선의 전자파 특성과 인체 영향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민들의 건강일 텐데요. 주민 영양 조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충남도는 내년 7월까지 보령시와 서천군 등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의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암발병 실태 등 고압 송전선로 전차파 노출로 인한 건강 영양 상태를 살필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토대로 도에서는 주민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다양한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정부와 화력발전소 관련 사업자에게는 정당한 조치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우석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30대 공무원 A씨가 사흘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은 뒤 이상 반응을 보여 다음날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A씨는 11일 을지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 12일 오후 11시 40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13일 오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많은 21명이 확진됐고 아산과 논산, 홍성에서 각각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서산과 서천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천안에서는 가족과 직장 동료 등과 접촉을 통해 9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 지역의 모든 군민이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돈군 청양군수는 13일 유튜브 브리핑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 1,7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군민 100%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군은 예비비를 사용해 추석 전 지급 대상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 전환 기준점으로 성인 접종 완료율 80%, 고령 접종 완료율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의 전환은 언제일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많이 쌓인 상황인데 이제는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의뢰해 8월 30일부터 3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73.3%, 반대는 20.2%에 불과합니다. 전환 시점으로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말에 이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의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그래도 서로의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적 모임이나 단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 이렇게 뭐 몇 년 지나면 지금의 일단 뭐 이거 감기, 독감처럼 이게 우리가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혀서. 조금은 위드 코로나식으로 풀어주면은 약간의 생활에 활력도 되고 또 그동안 식당이나 조금 소주집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주사 다 맞은 뒤에지. 다 맞은 뒤, 다 하고 난 뒤에 풀어줬으면 좋겠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는다 해도 좀 위험할 것 같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할지 시험대에 올랐는데 추석 전후가 고비로 보입니다.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 지켜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예산군은 연휴 기간 동안 환경 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감시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산군 환경과 박형배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예산군 박형배입니다. 네, 먼저 추석 연휴 기간 환경 오염 행위 특별 감시를 진행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예산군청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26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감시 활동은 연휴 기간 사업장 및 단속기관의 휴무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불법 배출과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네, 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1단계는 17일까지 환경 관련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 및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며 2단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해 유관 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합니다. 3단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연휴 기간 가동 중단 등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환경 오염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군은 특별감시 기간 고의상습적으로 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들이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12일 오후 4시쯤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물대를 놓친 60대 남성 2명이 밀물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보령해경은 이들을 구조정에 태워 육지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바다를 찾을 때 반드시 물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호루라기, 손전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안군의 이장직선제가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장직선제 공약을 공동체 강화 분야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장직선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188개 마을 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것으로 태안군이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으면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충청권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 중 지지율 상위권을 기록한 후보들이 최근까지 직간접적으로 내놓은 충청권 공약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직까지 20대 대선에서 이른바 땡땡땡 공약처럼 후보 이름을 붙일 특색 있는 충청권 공약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세종지방법원, 행정법원, 검찰청, 국립행정대학원 설치 등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시켜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는 국회 분원이 아닌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충청권 지역 현안을 독자적으로 채택해 공약화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대전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 활용을 주거 중심의 연구환경 지원 공간으로 조성하고 백제문화 및 유교문화 보존 계승,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을 중심으로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대전역 경유 KTX 증편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해양생태 보건사업 지원, 중앙선 복선화 폐철도 구간 활용, 스마트 모빌리티 연결, 충남도 기후대응기금 조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살 길을 내놓은 큰 비전과 종합적인 대선 공약이 요청된다면서 이런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 구호로만 충청의 표를 받으려 하면 캐스팅 보트인 충청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도립대학교 학생 다수가 공직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도립대는 지난 1988년 개교 이래 지난해까지 공무원 921명을 배출해 한 해 평균 40여 명이 공직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가장 많았고 경찰과 소방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립대는 자치행정학과를 마련하고 공직 진출반을 운영해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진시 성문국가산업단지와 아산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이 조성됩니다. 성문산단과 아산산단은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대상지에 선정돼 내년까지 25억여 원을 들어 산단 주변의 소나무 3천여 그루가 식재됩니다. 갓난아기가 버려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전남 여수의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가 발견됐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신생아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비정한 아이가 없나는 하루 뒤 경찰에 체포됐고요. 지난달 청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발견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구조했었죠. 이 신생아의 친모는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 경시, 부모의 책임감 결여가 낳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